안녕하세요. 화이트 가넷입니다. 오두막 짓기를 준비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저의 영상을 보시면서 댓글에 궁금하다고 남겨주신 질문 중에서 가장 많았던 질문 3가지를 모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두막 짓고 생활하기. 첫 번째, 어떻게 생각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늘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던 질문이었어요. 코로나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찾아온 2020년 봄, 질문을 현실화해보자는 생각으로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너무 멀지 않고 내 의지로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는 곳,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외지지도 않은 곳에 너무 비싸지 않은 땅이면 물론 주변 경관과 자연환경이 좋으면 금상첨화. 이 정도의 생각이 땅을 알아보는 막연한 기준이었어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토지 매매 물건들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확인하고 땅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지적도 편집도, 항공뷰, 거리뷰 등 다양한 옵션들로 직접 가보기 전에 미리 선별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 근처에 가서 주변 환경을 직접 보고 찾는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했어요. 부동산에 연락해서 여러가지 귀동량도 하고 대략 2달 정도 이렇게 계속 찾아서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의 땅을 찾게 되었고 약 3번 정도의 현장 답사를 통해 최종 결정하고 재빨리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지만 토지도 임자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간발의 차이로 저희가 먼저 계약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자금 계획 중 대출이 필요하시면 꼭 미리 은행을 방문하셔서 해당 집원의 감정가 및 대출 가능액을 상담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지역이나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매매가액의 60에서 70% 정도까지 토지담보대출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구입할 토지를 알아볼 때 기억에 남는 주의사항으로는 도로가 접하지 않은 맹지인지의 여부, 물건지 주변에 접하고 있는 다른 토지와의 경계가 명확한지의 여부, 타인의 토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 가능성이 없는 위치인지, 추후에 토지를 활용할 방안과 잘 맞는지, 계약 시 계약자와 실소유자가 동일한지, 공인중개사는 믿을 만한지,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신다면 토지 구매 후에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실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접 현장에 자주 가서 본인의 구입 목적과 보고 있는 토지가 잘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두막 선정과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농지를 구입했기 때문에 건축물 규격이 제한되어 있어요. 보통 법적 용어로는 농막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단어보다는 오두막이라는 단어가 좀 더 정감이 가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농지에는 법 규정에 맞는 오두막만 신고 후에 설치가 가능해요. 자세한 사항, 예를 들어서 재질, 높이, 화장실 설치 등은 해당 지역의 지자체마다 약간씩 다른 잣대를 가지고 운용이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법에 명시된 조건은 면적이 6평 이내여야 한다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요즘 농막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컨테이너를 쓰고 싶지는 않았고 조금 마음에 들면은 가격이 너무 비싸고 또 너무 비싼 것은 저에게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꽤 오랜 시간 인터넷 서칭을 통해서 최종 결정한 것이 유럽형 감성형 목재 오두막 모델이었어요. 핀란드에서 수입한 목재로 건축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가족이 같이 보조 역할을 하기로 했어요.
목재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들어가지만 감성과 가격을 고려해서 결정했습니다. 핀란드에서 수입하는 관계로 계약 후 2달여간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했고요. 그 사이에 계획했던 준비 작업들을 하나하나 해나갔습니다. 오두막 관련해서는 다음 질문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오두막이 지어지기 전에 준비해야 할 필수 사항 중 하나가 전기예요. 농지에 전기가 필요한 경우는 물을 퍼 올리기 위함인데요. 이때 농업용 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농업용 전기를 끌어오기 위해선 펌프를 설치할 수 있는 관정함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여러 경험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관정함은 구조물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시멘트 블록으로 만들었는데요. 관정함이 완성된 후 그 안에 펌프를 넣어놓고 관정함 전체 사진을 찍어 전기공사 업체에 보내고 농업용 전기를 신청하면 업체에서 한전에 신고를 대행해 줍니다. 이때 불입금을 내야 되는데요. 이 불입금은 나중에 전기를 끊게 되면 다시 찾으실 수가 있어요. 지역마다 다르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 계량기 설치까지 약 1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토지 바로 옆에 작은 계곡이 있어서 지하수 관정을 하지 않고 펌프로 물을 끌어쓰기로 했어요. 지하수 관정을 하게 되면 최소 몇백에서 1000만원 이상도 쉽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펌프 설치 관련해서 초보의 경험담을 공유하자면 펌프 종류에서부터 연결 부위, 부품 구입 및 설치 관련 용어들 너무너무 낯설고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철물점도 여러 군데 다녀봤고 펌프 회사에 전화해서 설치 방법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고요. 네이버 카페 지성아빠의 나눔세상에 선배님들의 조언도 구해보았습니다. 계곡에서 관정함까지의 높이가 수직으로 10에서 15m 정도 되는데요. 중간쯤에 펌프를 설치했는데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어요. 궁여지책으로 중간에 큰 고무통을 배치하고 펌프 2대로 물을 끌어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흡상과 압상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퍼올리는 높이보다 밀어올리는 힘이 훨씬 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결국 펌프를 계곡 가까이에 설치하고 위로 물을 밀어올리게 재배치했더니 펌프 한 대로 충분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초보의 무지로 인해 겪은 불편함을 생각하니 허탈했지만 알매의 즐거움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구입한 토지는 산기슭에 있어서 폭우에 굉장히 취약했어요. 고민 끝에 토지 테두리에 PE 배수로를 둘러서 물기를 내주어 토양이 유실될 위험성을 최소화했어요. 1년 사용 후기는 대만족입니다. 또한 토지를 평탄화하면서 새로 모양이 잡혀지게 된 절개면에는 코코넛 열매로 만든 코아네트라는 그물로 덮었어요. 그 위에 잔디씨를 뿌려서 번면이 유실되지 않게 아이디어를 내보았어요. 1년 후기는 만족입니다. 유실된 부분이 없이 멀쩡해요. 세 번째는 오두막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농막은 종류가 정말 많고 다양합니다. 가격대도 천차만별이고요. 저희가 선택한 모델은 에코캐빈이라는 업체에서 수입 판매하는 고틀란드라는 제품인데요. 사진에 보시듯이 딱 농막의 크기와 규격에 부합합니다. 깔끔한 디자인과 목재 감성에 이끌려서 결정하게 되었고요. 같이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비용도 절약하고 일도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참, 결정하시기 전에 지자체의 조립식 목재 농막도 가능한지는 먼저 알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고할 때 재질도 포함되는데
목재가 안 되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오두막으로 돌아가서 저희는 창문만 추가로 주문해서 원하는 뷰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창문 추가 포함 부자재, 일주일 정도 기간의 인건비, 숙박비 및 식비와 본 제품의 구입비까지 총 비용은 대략 1,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실내가 6평이라 화장실이나 샤워실을 넣으면 조금 좁아질 것 같아서 외부에 이동식 포쇄식 화장실을 설치하였고 간단하게 씻는 것은 계곡물을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6평을 온전히 사용하면서 만족스럽고 잘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와 같은 모델인 고틀란드를 고려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지붕의 형태로 인해 가운데만 높이가 높아요. 만약 2층에 다락을 올려보고 싶으시면 주문 전에 미리 상의하셔서 가운데가 아닌 옆면의 높이를 추가로 높여야만 가능합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 2층 다락은 결국 포기했어요. 목재로 되어 있다 보니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오두막 안에만 누워 있어도 아늑하고 힐링이 되는 느낌이고요. 빈 공간에 맞는 또 감성에 맞는 물건들을 하나씩 채워가는 재미, 또 만들어가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오두막을 지을 때 보조를 하면서 어깨너머로 배운 기술들을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보너스가 아닐까 싶어요. 오두막에서 겨울과 여름을 지내본 지금 9평 정도 용량의 냉난방기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느껴집니다. 용량이 좀 더 크면 좋겠지만 그 작은 차이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겨울에는 보조 난방 도구로 화목난로를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단열의 경우 바닥, 지붕, 벽면을 모두 하면 가장 좋겠지만 벽면 단열을 하시면 면적이 줄어들게 되는 점과 비용이 많이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어요. 저희는 바닥과 지붕 단열만 했는데 난방기와 화목난로를 떼니 겨울에도 괜찮은 편이었어요. 목재 오두막의 조금 번거로운 점은 매년 오일 스테인을 한 번 내지 2번은 칠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저의 경우 매년 칠할 때마다 색이 변해가는 재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처음 칠하고 올해 장마 전에 한 번 더 칠했는데 더 운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두막을 설치하신 이후로는 전기는 가정용으로 바꾸셔야 되는데요. 농업용 전기를 오두막에서 사용하게 되면 벌금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가정용으로 바꿀 때는 전기업체에 연락하면 금방 공사를 해주고요. 안전공사 수수료로 25만원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에어컨이나 난방기를 틀면 전기요금이 3,000원도 채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의 작은 경험의 공유가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